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설비 투자를 잘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인 증설을 하는 경우,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원가 절감을 위해서 품질 개선, 노후화 대체 등의 원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라인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오더를 받아서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시장 수요를 예측해서 라인 증설을 하게 되는데요. 2달 이상의 잔업 및 특근이 지속될 때나 3개월 연속 수주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설비 투자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신규 사업 진출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투자를 진행하면 되고요. 원가 절감의 경우는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데요. 설비 투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진행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품질 개선의 경우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거나 설비 문제로 품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하고요. 노후화 대체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성 검토에 있어서 당연히 투자 비용 대비 절감 비용이 크거나 또는 정성 효과가 투자 비용보다 커야만이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투자 타당성 검토에 앞서 용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설비를 투자하였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몇 달 걸릴 것이냐, 몇 년 걸릴 것이냐, 이 부분을 투자 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투자 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자와 날짜를 기입하고요. 투자 목적에 대해서도 기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자동 A 설비 신규 투자를 통한 공공라인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이라고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네 번째는 투자 전후 비교해서 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도표는 기존과 투자 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투입 인원은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시간은 동일한 작업 시간에 수량은 오히려 5,000개 정도가 늘고요. 임률이라는 것은 시간당 인건비를 얘기하는데요. 임률에 대해서는 김 공장장 전편 동영상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8명이서 10시간 동안 18,000원의 임률로 하면 총 직접비는 144만원이 되고요. 투자 후에는 약 36만원, 개당 직접비도 58원에서 12원으로 절감하게 됩니다. 이 도표를 토대로 해서 설비 투자 회수 기간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개당 절감 비용은 58원에서 12원을 빼면 46원, 생산성 향상은 인시 생산성 향상분인데요. 313개에서 1500개로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 약 380%, 생산성이 상당히 많이 오르네요. 설비 투자 비용은 물론 복수 견적을 통해서 설비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설비 투자 비용 이외에 유틸리티 컴프레셔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전기 증설이 필요하다거나 기타 작업 따위를 더 넣어야 되거나 벨트가 들어가거나 이런 기타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총 금액을 집계 하도록 합니다. 감가상각 수량은 2억 5천만 원을 투자 회수를 하기 위해서 약 46원으로 나누면 약 540만 개 정도가 감가상각 수량이고요. 최대 생산 수량은 기존에 2만 5천 개에서 3만 개로 늘었기 때문에 3만 개 곱하기 작업일수 20일 해서 총 60만 개. 월 평균 생산량은 최근 1년 또는 최근 6개월간 월 평균 오더 수량을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간 예상 수량은 월 평균 수량의 400 곱하기 12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 540만 개 정도 해야 회수가 되는데 연간 480만 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회수 기간은 1.14년. 투자 회수 기간이 1.14년이면 뭐 1년 만에 1년 2개월 요 정도 만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투자 회수 기간이 2년 이내면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치 산업이나 기타 큰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에서 진행을 하고요. 단타성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 회수 기간을 선정을 해서 회사마다 나름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의 그 투자 회수 기간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해당 제품의 단종 가능성이 없느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영업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렇더라도 해당 제품이 단종이 됐을 때 이 기계를 놀릴 수는 없으니까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비 유연 설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유지 보수 방안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해외 설비의 경우에 설비 고장 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설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PLC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프로그램의 암호를 해외에서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므로 사전에 설비 유지 보수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설비 투자 장단점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유형의 효과는 앞에 그 타당성 투자 회수 기간에서 나오겠지만 무형의 효과도 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이나 인력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58원에서 12원으로 단가가 떨어지는데 시장 상황이 변동이 돼서 40원까지 단가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기존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단가 경쟁력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 예를 들어 보면 설비 투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 집진기를 사용하는 설비면 집진기 설치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전력이 많이 필요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 관련 법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는데요. 추가 비용이 드는 리스트를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명비 비용이 어느 정도거나 현재는 금명비가 약 300만 원 정도면 되지만 추가 투자를 했을 때 금명비가 약 3천만 원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비용이 더 증가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하고요. 기타 특이사항을 기입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판단자가 대표이사님이 되겠죠. 대표이사님이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비투자 타당성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